안녕하십니까. 7시 사업뉴스 박소윤입니다. 직원을 고용해본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들어보셨을 원천세 신고. 세무사를 끼고 있다면 쉽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에겐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원천세는 왜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직원에게 줍니다. 그리고 미리 떼둔 세금은 다음 달 사장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천징수 왜 하는 걸까요? 원천징수를 통해 개별 납세 의무자는 세금 신고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분할 납부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국가는 매달 세금을 거둘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나뉩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 퇴직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 용역소득, 근로소득 등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법인세의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는데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과 인적 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 소득 등 국내 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해당합니다.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닌 원천징수 의무자, 즉 사장 또는 은행은 매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신고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 납부 탭, 세금 신고 탭에서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나오는 항목들을 작성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하게 되면 미납부 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 최대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원천세.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매달 10일까지 잊지 말고 챙기셔서 가산세 폭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시 사업뉴스에서는 매회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